안녕하세요. 요즘 밥 먹고 꾸벅꾸벅 졸거나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가시지 않은가요? 날이 따뜻해져서 식곤증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도 없고 건강한데 혈당이 조금 상승한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신가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관절염 등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식후 졸음이 많이 쏟아지거나 평소 피곤하신 분들은 혈당을 조절하고 나서 졸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봐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기 전에 먼저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면서 생기는데 뇌, 근육, 지방 등 여러 조직에서 쓰입니다. 한마디로 세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의 양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농도를 유지해 주도록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당의 농도를 민감하게 감지해 조절을 해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그만하게 만들고 근육과 지방 등에서 포도당의 사용을 증가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춥니다. 혈당이 낮으면 글루카곤이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생산하게 만들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 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혈당이 높아지면 고혈당, 혈당이 낮아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당분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뚝 떨어져 저혈당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된다면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에 걸리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식단을 통해서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단을 많이 제한하지 않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 성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채소를 먼저 먹고 5에서 10분이 지난 후 밥을 먹는 것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질 흡수를 지연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순서대로 음식이 혈당으로 바뀌는 비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후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점에 오르는 식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식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혈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근육으로 혈액이 가면 근육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면서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운동은 살짝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등의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근육은 대근육이라고 불리는데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따라서 다리,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식후 걷기만 해주어도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식사 후에 무조건 간단한 운동을 추가해 주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사이다 비네거를 드시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네거, 즉 에삽이라고도 불리는 사과 식초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에사비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나세트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발효시키는 일반적인 사과 식초를 드신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액 그대로 섭취할 경우 산성이 강해서 식도나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드셔야 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이고 두세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에서 2티스푼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가 건강하다면 식전에, 아닌 경우 식후에 에사비를 희석해서 드신다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사비를 고를 때는 반드시 초모를 함유했는지 천연 발효식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사비는 브레그 유기농 사과식초와 데니그리스 유기농 사과식초가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식단을 조절해서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거나 과식을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더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많이 변하면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세상인데 바빠서 이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관리만 해준다면 당뇨와 질병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실천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해요.